네, 주말의 라이 도전 오늘 또 우리를 즐겁고 유쾌하고 화목하고 유익하고 즐겁게 했니? 오늘 또 안 되네요. 이게 네. 한 번에 확 되는 날이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우리의 소중한 정미 씨 자리해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귀엽고 깜찍하고 소중하고 화목한 남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자, 봄철 춘곤증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정미 씨는 봄의 춘곤증보단 식곤증 쪽이 좀 가깝죠? 항상이죠. 항상 366일 동안 계속 있습니다. 네. 예. 먹고 자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본인의 뭐 춘곤증을 이겨내는 극복하는 방법 학창 시절에 네. 그렇게 졸리잖아요. 맞아요, 봄이 되면. 맞아요. 네. 근데 뭐 극복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었나요? 안 들키게 자는 게 제일 선생님. 정답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역시 근데 박선희 씨 오늘 털갈이 하시나 봐요. 그래요. 보송보송한 걸 그래요. 입고 이 옷이 병아리 이렇게 옆에 봄이란 있는데 건가요? 옆에 있는데 굉장히 뭐 부담스럽더라고요. 하시겠어요? 네. 예. 자, 이분 빨리 소개해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여성청 내비게이션 최지영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최지영 팀장님의 봄철 춘곤증 극복 방법. 이게 서진 씨래요. 우리 정미 씨처럼 이렇게 잘 안 걸리고 자는 방법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전 좀 잘 안 걸리고 자는 건 좀 힘들고요. 이제 점심 시간에 밥을 포기하고 잠깐 사람들 안 보이는 데서 잠깐 잘 때도 있고요. 근처 커피숍 같은 데서 잠깐 자고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요. 커피숍에서 주무시는 분이 최지영 팀장님이었구나. 얼마나 졸리면 밥을 포기하고 잠을 그래요.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네. 저분 어제 밤에 뭐 했길래 이렇게 주무셔? 이랬는데 알겠습니다. 자, 여성 취업 4개 맡겨라. 조미서 취업 컨설턴트 네.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미소입니다. 네. 네.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렇죠? 아이가 또 자는 시간이 아니면 엄마는 또 낮잠도 잘 못 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막 잠이 쏟아지는 나만의 극복 방법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있어요. 저는 아이랑 함께 잡니다, 낮잠을. 아이를 재우나요? 이런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를 재우면서 본인이 먼저 잠들고 네, 저는 아이는 또 종종 게임. 그래요. 네. 애가 그래요. 깨워 일어나 엄마 일어나 나 밥 줘야지 그럼. 엄마가 자고 아이가 잠이 안 들면은 집안은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화장품은 다 꺼내져 있고요. 립스틱. 오늘 아침에도 립스틱 테러 당하셨다면서요. 오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쏟아지는 잠 피할 수 없으면 이것도 즐겨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즐기면 큰일 나고요. 네. 서진 씨가 말한 대로 스트레칭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알아볼 직업에 대해서 좀 들어볼게요. 숲 해설가라고 하는데 네네. 처음 네. 들어보는 것 같아요. 예. 저 혹시 등산 좋아하시나요?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세요, 김 씨? 저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살을 좀 빼야겠다 하면 시작을 등산이나 자전거로 시작을 합니다. 요즘 자전거 요새 시작하셨더라고요. 자전거로 했는데 이제 날씨가 좋아지니까 네. 다시 이제 산을 늘 항상 후회하죠.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그 건강을 위해서 헬스클럽에서 좀 땀을 빼시기보다는 좀 밖으로 나가서 숲에서 산림욕도 좀 하시고 네. 또 이제 살랑살랑 봄바람에다가 이제 햇빛이 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 좀 더 정화되는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숲인데요. 네. 이러한 또 숲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숲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뭐 이런 그 꽃이라든지 아니면 동물들이 갖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통역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숲의 이야기를 통역하는 그 분이 바로 숲 해설가입니다. 굉장히 좀 낭만적으로 들리지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네. 근데 숲을 갖고 해설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숲 해설가라는 게 약간 좀 생소한데, 네. 뭐 여기 피톤치드 6년, 600년 됐고요. 27만 원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건가요? 우리가 잘 모르는 숲 해설가, 이거 정확히 어떤 얘기를 해주는 사람인가요? 그래요. 네, 숲 해설가는요, 산림교육 전문가 3가지 분야 중 한 분야인데요. 나머지 2분야 중 한 분야는 뭐 유아숲 지도사, 그다음에 숲길 체험 지도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숲 해설가라고 하시면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상하는 그대로 숲을 해설해 주는 건데요. 이렇게 나무라던가 식물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곤충, 곤충? 곤충 그리고 뭐 동물들 그리고 토양까지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뭐 가을 겨울 변화에 대해서 뭐 설명도 해주고 하는 한마디로 숲의 통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숲이 하는 이야기를 그래요, 그래요. 대신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요. 근데 지금 말씀 중에 네. 이 유아숲 지도사와 숲 체험 지도사 네. 이 2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둘 다 굉장히 생소합니다. 예. 네. 유아숲 지도사는 요즘 숲 유치원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숲 유치원이요? 네네. 그러니까 산에다 유치원을 지어놓은 건가요? 개척교회처럼? 속에? 아니면 아이들을 데리고 숲으로 올라가나요? 그렇죠. 예, 아이들과 함께 이제 숲에서 오히려 교육을 하고 이런 숲 유치원이 있고요. 또 유아숲 체험원 같은 곳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도를 하는 것이 바로
숲 지도사입니다. 그리고 네네. 또 숲 체험 지도사는 이제 등산이나 트레킹을 할 때 조금 더 지도를 해줄 수 있고 또 안전한 길로 안내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도 이렇게 그렇군요. 아파트 단지 지나다 보니까요, 뭐 숲 유치원 이렇게 해서 플래카드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저게 뭔가 했더니 바로 이제 오늘 지금 설명해주신 숲 해설가의 어떤 활동의 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숲 해설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네. 이런 직업 참 생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요, 많을 것 그래요. 같아요. 현재 몇 명의 이 숲 해설가가 활동을 하고 있나요? 오늘 저도 알아보다 깜짝 놀랐는데요. 네. 1999년에 국립자연휴양림과 국립수목원에 처음 등장한 이래로 6천여 명의 숲해설가가 지금 활동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몰랐던 굉장히 거예요. 많아요. 근데 뭐 관련 기관과 함께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걸 합치면 거의 6천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네, 엄청난 숫자네요. 그렇군요. 숲 해설가 많네요. 등산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산을 좋아하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네. 숲 해설가 6천여 명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이게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좀 생겨난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요. 근데요, 네. 이게 유명해진 계기가 있었는데요. 네네. 숲 해설가가 한번 검색어 1위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방송인 김재동 씨께서 네. 저는 은퇴를 하고 나면 숲 해설가로 활동을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검색어 1위에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숲 해설가가 그만큼 매력이 넘치는 직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꿈의 직업 같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는 일 자체가 숲에 들어가서 하고 매일 등산을 이게 취미가 일로 바뀌는 일입니다.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또 마음의 힐링도 가질 수 있는데요. 요즘처럼 이게 주 5일제로 이제 주말에 시간이 많이 나시잖아요. 그래서 등산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수요조차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배우시는 분들은 주말엘라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주말엘라 그 시청자분들도 도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산에서 일을 한다. 네. 그러면 굉장히 힐링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이 공익하시는 분 중에서 산불 관리하시는 제 후배들도 많이 했는데 네. 아침에 도시락을 하나 들고 물통 하나 해서 산을 올라갑니다. 너무 좋네요. 산 정상에서 이제 초소 같은 곳에서 이렇게 산들을 쭉 바라보면서 네.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감시를 한다고 하는데 처음엔 좋은데 이제 올라가면 살은 쭉쭉 빠지더라고요. 어쨌든 산에서 일하면 그만큼 힐링도 되고 굉장히 좋은데 이 숲 해설가를 하기에는 어마어마한 좀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숲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 토양에 대해서 곤충에 대해서 뭐 거의 자연 알아야겠죠. 박사 수준이 그쵸. 지금 돼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그리고 숲이 워낙 방대하잖아요. 그래요. 어느 부분 어떻게 이 숲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딱 뭐 곤충 봤는데 이건 뭔가요 선생님? 그러면 이건 저도 처음 봅니다. 이거 이럴 수 보고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숲 해설가가 되시려면요, 굉장히 많은 사전 지식과 사전 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가기로 한 숲에서요, 미리 한번 트레킹 해보시면서 어떻게 할 건지 조사하는 것도 좀 필요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해설을 듣는 상대방이 어떤 상대방에 따라서 교재도 제작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하기 때문에 미리 좀 파악을 하신 뒤에 정리하는 것도 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해설 시간은 단 몇 시간이더라도요, 사전 작업 시간이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길게는 몇 달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평소에 생태 환경이나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이 좀 더 쉽게 다가설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숲 해설가 요거 뭐 해설해 주려면 공부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자격증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자격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인데요. 이 자격증은 국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공공단체도 있고요, 대학도 있고요, 이런데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숲해설가협회라든지 숲연구소, 생명의숲, 그리고 숲생태지도자협회, 환경대안운동협회, 녹색 숲생태 교육아카데미 등 이제 민간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이 한 140시간 정도 운영이 되는데요. 140시간 이외에도 한 30시간 정도는 체험으로 실제 나가셔야 됩니다. 70시간 정도를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밖으로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이라든지요, 활동협회나 단체에서 그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최종 자격증을 이제 손에 쥐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국가에서 국가공인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 국비 지원도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국비 지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혹시 뭐 나이 제한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그래요. 예, 나이 제한이나 이런 거는 없는데요. 이제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교육생 자체를 면접을 봐서 뽑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내시거나 아니면 봉사활동 증명 같은 걸 내시거나 이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그럼 겁니다. 지금 6,000분 활동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분이 다 민간 공인 자격증 다 따신 분들이 국가공인 자격증이나, 네. 활동하시는 거예요? 네, 거의 뭐 국가 자격증이 따야 숲해설가라는 명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민간 아카데미에서도 덜어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그것도 이제 그 국가 자격증을 따기 전에 이제 미리 공부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 시간이 그래요. 170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죠? 그래요. 140시간 이론을 배우고 또 전체 뭐 실습 같은 걸로 30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이 시간이 또 만만치가 않을 것 그럼요. 같거든요. 근데 사실 네. 지리산에서 뭐 숲해설가를 한다고 하면 170시간이 아니라 1700시간 정도는 해야. 그래야 숲의 이야기를 알죠. 그럼요. 맞아요. 반달곰도 한 2번 정도 만나야지 자격증을 좀 손에 쥘수 서로 있지 안부 좀 않을까. 물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곰 왜냐면은 어떠니? 워낙 방대하고 그쵸. 그리고 자연 생태계가 좀 네. 굉장히 저희가 모르는 그런 희귀종의 식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런 모든 것들을 그 140시간 안에 다 배울 수 있는 건지 도대체 어떤 것들을 그 교육 시간 안에 배우게 되는지 궁금해요. 교육 내용이 궁금하네요. 네, 교육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딱 어려워 보이네요. 네. 보통 7가지 나눠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산림교육론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뭐 개론, 무슨 개론이라고 하잖아요. 네. 산림개론, 이막개론, 뭐 숲해설 개론에서 총괄하는 수업을 일단 처음에 듣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요. 산림생태계. 예, 산림 생태학이라던가 뭐 식물의 이해, 야생 동물의 이해, 곤충의 이해 같은 것을 45시간 동안 교육을 받고요. 네. 세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이라고 해서요. 네. 인간과 자연의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숲해설 기법, 교수 기법 같은 것도 좀 배우고 네 번째로는 프로그램 교육 개발입니다. 그래서 대상자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야외 활동이다 보니까 응급처치 방법도 좀 배웁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응급처치라던가 뭐 활동 지도에 대한 것도 배우고요. 여섯 번째로는 선택 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알고 있는 곤충뿐만 아니라 뭐 파충류, 양서류 또는 수서 생태에 대한 거를 배우거나요. 예. 아니면 대상별 교육별 프로그램에서 배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시간 동안 체험 지도를 하게 되면 170시간의 교육이 끝나게 됩니다. 아, 이게 교육 내용이 네, 분야가 상당히 다양하죠.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다양하네요, 정말. 일단 곤충의 이해 두 재밌는데요? 번째 네. 교육부터 예. 굉장히 하드해지면서요. 맞아요. 딱 곤충의 이해는 곤충이 돼보는 건가요? 새똥구리가 돼봅시다. 똥을 뭐 뭐 곤충의 습성이나 맞아, 그렇죠. 맞아. 뭐 이런 거를 한다고 네, 하는 네. 건데 네. 뭐 곤충이 뭐 한두 종류가 아니니까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정말 그 이 시간 안에 이게 진짜 다 될까? 45시간 그러게요. 안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근데 아까 언급했던 이 유아숲 지도사도 같은 과정을 밟고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지도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아이들에게 하기 때문에 유아 교육에 관한 어떤 전문 지식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전공자 뽑는 거 아닐까요? 예. 큰 틀에서는 전체적인 교육 과정은 조금 비슷한데요. 네. 유아에 조금 초점을 맡아서 이제 숲 교실 만들기라든지 아니면은 숲 유치원 운영 사례에 대한 교육도 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좀 교육 과정이 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전체 시간이 한 210시간 정도. 더 늘어나네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현재 이제 올해부터 시작된 이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지금 첫 그 교육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7월까지 진행되는데 한 4개월에 매주 3회씩 이제 가시게 되는 건데요. 네. 이제 8월에도 또 교육 과정이 하나 더 있다고 하시니까 네, 희망하시는 분들은 8월에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교육 끝난 후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 나와야지만 가능하고요. 현재는 한국숲유치원협회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 기간을 잘 찾으셔서 접근하셔야 공인 자격증으로 취득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거는 숲 해설가 중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간 직업인데 평소 숲도 좋아하지만 아이들한테도 관심이 그래요, 많았던 그래요. 주말렐라 분들한테도 굉장히 따두면 도움이 될 만한 맞습니다. 그런 자격증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숲해설가 정말 매력 있는 직업이고 그쵸. 그리고 저 또한 지금 숲해설가에 대한 관심이 막 생기고 있어요. 그쵸, 워낙 네, 산을 또 산도 좋아하니까. 좋아하고 또 예. 저는 누구한테 그렇게 알려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잘난 척하는 거. 잘난 척하는 맞아, 거. 맞아. 막 그래서 사람들이 재수 없어 이런 소리 많이 그 하는데. 이왕이면 제대로 된 교육을 그래요. 받고 잘난 척하는 모르는 거 있어요? 알려줘서 사람 여러 잡을 뻔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확한 지식을 네. 배워서. 네. 170시간 동안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어렵고 시험은 맞아, 굉장히 어려울 맞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숲 해설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네. 자. 산 이야기를 또 저희가 안 할 수 없죠. 나는 뭐 내가 힐링하면 일단 산이고요.
내가 산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산은 일단 올라가면 되게 지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치죠. 올라가기 전에 되게 한 2년 정도 큰 마음을 먹고 한번 올라가거든요. 네. 예. 올라가면 근데 올라가면서 하면서 이제 막 내 숨이 이렇게 골라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요. 그 기운으로 또 2년 살고 또 2년에 한 번씩, 한 번씩. 예, 행사처럼 가는 거죠. 저도 사실 정미 씨처럼 산에 그닥 왜 올라가나 이해를 잘 못했어요. 예.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생각이 많거나 그렇죠, 좀 그렇죠. 속상하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산에 막 올라가다 보면 정신없이 올라가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맞아요. 그런 것들을 잊게 되고 또 마음의 정리도 되고 생각도 정리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요. 예. 어떠세요? 우리 최정 팀장님은? 저도 이제 산을 많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산이 좋은 이유는 이제 같이 가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올라갈 때 서로 끌어주고 맞아요. 땡겨주고 하면서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저는 맞아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의 매력이 참 다양하네요. 조미소 콘스턴트는 산 안 좋아하시죠? 딱 아셨네요. 저는 네. 산보다는 산 아래에 있는 맛집을 참 좋아합니다. 여기까지만 올라가도 많이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럼요. 네, 네. 산을 갈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재미가 있습니다. 일단 산을 좋아하는데 제일 큰 매력은 네. 똑같은 산을 똑같은 코스로 올라가는데 늘 달라요. 맞아요. 보이는 게 다르고 네, 보이는 게 다르고 것도 느껴지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좀 인생 같다는 느낌도 좀 들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오늘 좀 되더라고요. 멋있는데요? 이건 씨 추천 한 산 추천 한번 해보세요. 산이요? 네. 뭐 굉장히 많은 산이 있는데 네. 일단 뭐 도봉산, 북한산 좀 굉장히 좋고요. 서울에도 네, 서울에서 갈만한 곳들이 가깝고 뭐 많아요. 청계산도 좋고요. 저는 근데 집 앞에 있는 뒷산, 뭐 앞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산도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산도 그러니까 높지 않은 산, 네네. 얼른 갔다 내려올 수 있는 산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 시원한 막걸리. 그러면 등산할 때 그냥 이거 약간 번외 얘기 같은데 뭐 챙겨가는 거예요? 등산할 네, 때요. 산을 올라갈 때. 아, 무슨 등산 전문가 같네요. 얘기 좀 해주세요. 해설가를 하고 싶은 이유가 이건데. 이분이 네, 뭐 일단 뭐 기본적으로 물은 갖고 가셔야 되고 물. 그렇죠. 그리고 비상식량, 열량이 그럼요. 높은 초콜릿 뭐 이런 거 사탕 이런 거 가져가야죠. 사탕? 네, 그래요. 초코 핫브레이크 같은 네. 뭐 이런 거 좀 갖고 가시고 재밌게 좀 노시려면 뭐 과일, 고수도? 과일, 뭐 오이 이런 거 챙겨가시면 좋고 그렇구나, 오이. 보온병이라 컵라면 갖고 가셔도 아유, 맛있죠. 재밌게 김밥 사가서 가서 마시고요. 먹고 네. 대신 쓰레기를 잘 챙겨서 다시 갖고 내려오시면.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예비숲 해설가 최기훈 씨의 괜히 설명이었습니다. 거기는 벌레 이런 거는 보면 도망가세요. 어떻게 물지도 모르니까. 네. 어쨌건 뭐 170시간 공부를 해가지고 그쵸. 뭐 이제 소양과 자격을 그래요, 갖추고 그래요. 교육 다 받고 자격증 땄으면 이 취직해야 되는데 그쵸. 이거 자격증 가지고 어디 가서 취직해요? 그래요. 이게 저희가 못 본 이유가 어디에 취업을 하셔서 일을 활동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못 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취업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국가 자격증이다 보니까 확실히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기관에서 많이 하는데요. 뭐 국립수목원이라던가 국립휴양원 같은 데서 뽑고요. 보통 10개월 정도 일할 수 있게 1월부터 11월까지 계약 기간제를 뽑습니다. 그래서 채용 경고가 종종 나고 있고요. 지방도 다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그 취업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로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학교라던가 어린이집 같은 곳에 자기가 숲해설가 따는 뒤로 이렇게 문의를 하시거나 이렇게 내시면요. 거기서 체험 같은 게 있을 때 연락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교육기관에서 또 연결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단체협회 같은 데서는 프로그램 같을 때 그 이수하신 분들 대상을 연락해서 먼저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그만 지역에서는 다들 따신 분이 다 이렇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소개로 많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일단 자격증을 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요.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는데 그러면 숲 해설가라고 하면은 무조건 출근은 산으로 숲으로 산 속으로 그러게요. 출근하시는 게 그것도 좀 아닌가라는 생각이 궁금한데요. 드는데 산으로 하겠죠? 뭐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진짜 숲으로 출근을 하십니다. 뭐 국공립 유림에 이제 취업이 되시는 경우에는요, 네. 관내에 있는 그 사무소 있잖아요. 운영 관리하는 사무소로 이제 출근을 하시게 되고 프리랜서 분들은 아예 숲에서 이제 교육생들을 직접 만나셔서 운영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숲이지만 요즘 좀 찾아가는 숲 체험이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나고 네. 있는데요. 이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있잖아요. 초등학교에 가서 일정 월에 한 번씩 숲을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하시는 거죠. 예, 이런 방법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꼭 숲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루트를 조금 더 확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숲으로 출근을 하면 매일매일 산에 가니까 좋긴 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건강해질 이제 것 같고. 네네. 모이는 건 정상이면 뭐 정미 씨 왜 이렇게 안 와? 그러면 예 지금 뭐 다 왔습니다. 한 3시간이면 정상 올라갑니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숲이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요. 그렇죠. 걸어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체력이 좀 안 되네요. 그럴 수
있거든요. 맞아, 네. 맞아. 근데 건강도 챙기고 취직도 했는데 요즘 얼마나 버는지 그래요, 나도 그래요. 궁금합니다. 수입이 굉장히 궁금해져요. 얼마나 네, 되나요? 수입이 확실히 궁금하시죠. 수입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린 그 휴양림에 가시면은 그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단가로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당 46,000원이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월 거의 1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하실 경우에 시간제는 뭐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다양한데, 이제 그거 멀리 갈 경우는 경비라든가 차비 같은 게 조금 붙고요. 뭐 점심값 제공 같은 것도 좀 붙으니까, 그런 게 있는데 보통 그 임금이 좀 적긴 한데, 사실상 일본 선진국 같은 경우는요, 숲해설가 선진국 같은 경우는 5명 한 팀 해가지고요, 50만 원씩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도 이제 좀 많이 발전이 되고 하면 임금도 단가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산에 오르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좀 산에서 어떤 것 지식을 얻고자 하는 분들은 이런 숲 해설가와 함께 올라가길 원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네, 미술관 그렇게 가면 되면- 가이드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듯이. 맞아요. 저는 또 좋은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요. 네네. 이 교육을 받으면서 나만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중에 그렇죠. 그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PR을 하고 다니면 그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면 조금 더 많은 보수를 받으면서 그래요.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프로그램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산을 즐기는 방법. 모든 분들이 그냥 산을 무작정 올라가거든요. 맞아. 산에서 어떤 놀거리, 즐길거리를 잘 모르고. 그렇죠. 아휴, 왜 가지? 왜 가지? 진짜 그러시면 가세요. 언제 끝이 나오지? 아니 그리고 즐기면서 출발을 해도 일단 올라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잊고 미친 듯이 빨리 올라가야 될 것만 같은 그래요, 생각을 그래요. 하거든요. 정말 네. 이런 직업은 정말 어울리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따로 생각이 있을 것 들 것 같아요. 저도 하고 싶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울릴까? 한 3번 정도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4번째부터 조금 막 힘들지 않을까. 비와라.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분들한테 이 직업이 적합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등산도 좋아하시고 이제 숲을 좀 사랑하시는 분들, 그 MC분 같은 분들이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이 시골에서 좀 잘하셔서 동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잘 아시는 분도 좀 도움이 되고요. 관련 지식을 책이라든지 이런 다른 방법으로 이제 습득하신 분들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제 숲에도 사람과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을 좀 더 아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고요. 네. 참고로 아까 유아숲 지도사 같은 경우는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있거나 숲 해설가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유리하게 따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요, 이제 다양한 연령대가 오기 때문에요. 사실 너무 젊으신 분들보다는 연륜이 좀 있으신 분이 가시면 이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인생 얘기를 같이 하시면서 얘기가 가능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숲이 계속 변하잖아요. 새로운 식물도 만나고 동물도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빠른 판단과 순발력이 좀 있으시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해설을 하셔서 나만의 좀 개성을 가진 이분 숲 해설 따라가고 싶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입소문이 나면 또 그 추종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 그렇죠, 같다는 그렇죠. 생각도 들고 체력만 받쳐진다면 준마랄라 분들을 도전하기에 딱이네요. 그래요. 아주 좋죠. 반달곰이나 이런 그 동물과 관련 동물학 언어 전공자 우대 막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되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그 동물을 동물도 만나서. 사랑하거나 또 네. 곤충에 대해서 종류를 많이 알고 계신 그렇죠. 분들 되게 유리하겠네요. 근데 전 쭉 보니까 이 숲 해설가라는 직업이 정미 씨가 해보면 어떨까? 왜냐면 친근감도 있고, 뭐, 근데 산을 안 좋아하실 것 같다는 결정적인 이유가 좀 있을 것 같긴 아니 한데. 모노레일 같은 데 있으면 하고 싶네요. 정상에서 내려다보면서 그래요. 네. 요 부분이 그쯤 될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숲 해설가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매력도 있고, 그러네요. 또 내 건강도 챙기면서 궁금하지. 그게 돈도 좋은 벌 것 수 있고, 또 내가 즐겁고 즐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매력이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 굉장히 뭐 지금 6천 명이라고 하셨는데, 6천 이미 명이 좀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그런 생각 들 수 있지만 이 등산을 찾고 산을 찾으시는 분의 숫자에 비하면 너무 워낙 또 적은 숫자는 또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가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그 산림청에서 저번 달이죠. 27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앞으로 이제 2017년까지 전국 국공립에요. 치유의 숲 34곳을 조성할 예정이고요. 치유의 숲? 네, 그리고 국립 백두대간 산림 치유 단지도 2015년도 문을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앞으로 이렇게 5년 동안 7조 7천 원, 무려 그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요. 새로운 일자리 산림 분야에서 3만 5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요.
종합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017년에는 아마 그 숲해설가뿐만 아니라 산림 쪽 관련해서 그 직업이 29만 개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거는 정년이 없고요. 보통 퇴직하시고 많이들 공부하시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셨을 때 정년 없이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봤을 때는 전망이 굉장히 밝은 직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 숲 해설가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요새 건강을 생각해서 뭐 헬스를 하시고 뭐 기계 앞에서 막 싸우시고 요가를 하시고 실내에서 무슨 봉잡고 흔드시고 막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예. 뭐예요? 뭘 보셨길래 뭘 봉잡고 받기를 흔들어요? 봉잡고 흔드는 건 아니, 뭐예요? 봉에서 이렇게 매달려서 하는 요가가 요새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걸 여러 가지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 이 넓은 공간, 자연에서 나의 건강을 치유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힐링이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 해봅니다. 네. 재미있게 얘기를 해주면 정말 이제 다시 또 찾고 싶고 그 사람의 명성도 높아질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숲을 좋습니다. 사랑하는 준마렐라 분들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보면 참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숲 해설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